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새해에도 여론조사는 계속되죠.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죠. 다음 주 여론조사가 정말 궁금해졌는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상승세,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리고 제3지대에 머물던 안철수 후보가 약진을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남은 변수는요. 이제 구도에서 플러스 알파를 누가 더 만들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안철수 후보도 중요하지만 심상정 후보도 지금 한 2%, 3% 유지를 하고 있고요. 김동연 후보도 눈에 안 보이지만 1%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누가 당겨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여론조사에 미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죠.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가 강한 게 MZ 세대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은 보면은 어디에 붙박지 않아요. 그냥 계속 옮겨 다녀.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누가 더 내놓는지. 그러니까 이 MZ 세대는 절대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혹하지 않아요. 들여다보고 자기네들의 어떤 실용과 이해관계에 맞물릴 때 비로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변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한 어떤 것들을 꺼내놓을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로 시공간이 이동해 버렸잖아요.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모든 선거 패턴이 이제 오프라인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왔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 AI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플랫폼 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전략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 슬로건하고 캐치프레이즈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뭔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들, 그다음에 각 당이 얼마큼 여기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 시장 반응성,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교수는요. 글쎄요, 뭐 저는 허경영 후보도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도 제가 허경영 후보 전화를 받았는데요. 투표 동료 전화를 받았는데 허경영 후보가 한 5% 정도 나와가지고 TV 토론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양당 구조에서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당히 희화화되면서, 그러면은 앞서 우리 그 최수영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후보 단일화와 정계 개편 이런 이야기도 막 확 혼돈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이 구조화되지 않았다. 대선은 구조화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은 그건 역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판이 깨지면 어떻게 될지, 1등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박진영 교수는 우리보다 한 5계단쯤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측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라든가 연정과 같은 정치 구도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불안정성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진을 쳐놓고 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는 지적이십니다. 자, 일단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그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봉합이 되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복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지율이 추가 하락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은 반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 중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세 가지의 비책을 내놨어요. 첫 번째가 100조 손실보상금. 이게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늘 쓰는 이제 작전이죠. 상대 이슈를 뺏어와 버리는 거. 두 번째가 이제 통합정부. 통합정부는 뭡니까? 포위 전략입니다. 포위 전략. 내가 세력을 모아서 상대를 이래 감사하겠다는 거, 이런 거. 세 번째가 이제 개헌 내각제, 뭐 책임 총리제, 이런 이야기를 얼핏 흘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반대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카드는 하나인데요. 이거는 결국 단일화 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내거는 조건으로서 자 2년 정도 하고 난 뒤에 뭐 책임 총리제를 하자, 내각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세력을 모으는 규합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읽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통합정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단일화 국면으로 끌고 가더라도 그 흔히 하는 파장이라든가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요? 그 당내 갈등에서 국민들 내리에 남은 게 핵관밖에 없어요. 또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핵관이 뭔지 이번에 참 뭐 상당 부분 공부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설령 봉합을 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 또한 반창고를 2번 붙이는 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박 교수 지적한 대로 아마 더 빠른 지지율 하락을 막는 어떤 방파제 역할은 하겠지만 반등 모멘텀을 당의 어떤 선대위의 기능에서 찾겠다 그 생각보다는 후보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 정말 경천 동지할 만큼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저는 비책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적인 판단 부재와 정치적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이 2가지를 보완하는 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은영 소장께서는요. 저는 역시 20대의 그 흐름을 잡아야 된다.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들 가상번호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20대가 조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20대들이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층들이 사안을 보면서 계속 태도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20대층 물론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투표율도 많이 상승했다라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20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구애 작전을 누가 그 일관되게 펴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20대, 30대가 매우 중요하다. 모두 공감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뜻을 확실하게 표출할 거냐 하는 것도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탄핵 이후에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당히 효능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 때 그게 거의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는 지금 다음 대선까지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투표율도 우리가 좀 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2 후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같이 낮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준석 대표도 지금 야당 대표고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면 자기 정치 생명도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좀 돋보이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저는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긴다 해도 이 대표 무용론이 나오고 지면은 책임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표가 이쯤에서 자기 정치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에버리지 삼아서 나를 확실히 띄우려는 생각을 이번에 가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이준석 대표의 이번 그 존재감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는데 좀 너무 그런 어떤 앞선 자기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 그럼 윤핵관을 치려다가 본인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본인이 나가는 경우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잘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하자면은 공격하지 말고 얻어맞아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윤핵관을 공격하고 내부 공격을 하게 되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역으로 근데 본인이 비판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 이후의 정치적 미래는 이준석 대표한테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거죠. 혹시 가세연이라는 데서 지금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제기하고 공격하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 의심합니까? 이제 그런 배우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특정 기관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여론 조사 정말 기대가 됩니다. 1번지 여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